지금부터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잠깐 하다 만 게 있는데요. 기한 있죠, 기한. 기한을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 있는데요. 기한은 뭐냐요? 기한은요, 첫 번째, 법률행위 효력의 확실, 장래 확실한 것이고요. 기한은 절대로요, 소급표가 없어요. 절대로. 알겠죠? 어떤 일도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은 언제나 장래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확실하고 소급표가 없는데, 어음이죠, 어음. 어음행이요. 조건은 붙일 수 없는데, 뭐는 붙일 수 있어? 기한은 붙일 수가 있고요. 원래 단독행위에도 기한은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단독행위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로 뭐는 안 된다? 소급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기한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한의 이익은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을한테요, 오늘 5월 1일 날, 야, 너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기한의 이익이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기한의 이익인데, 기한의 이익은 뭐냐? 자요, 무이자 소비대차가 있어요. 무이자 소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부 소비대차가 있어요. 이자부.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고요. 임대차. 여기 사용대차가 있고요. 사용대차는 뭐죠? 공짜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상임치. 이렇게만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무이자죠. 무이자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어. 채무자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차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자부는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자부죠? 갑은 을한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받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을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자 100만 원만 주면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0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만 주면은. 그냥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무자, 차주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자부는요, 누구한테 있다? 쌍방한테 있다. 쌍방. 두 사람 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매달 월세 100만 원만 주면요, 30평 아파트를 한 달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임대인도 유리하고요. 누구도 유리해요? 임차인도 유리하죠. 그래서 쌍방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대차는 뭐죠? 공짜로 물건을 쓰라고 빌려주고 나중에 그 물건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용대차는 누구한테 있다? 사용차주. 차주한테만 있다. 공짜니까. 그 다음에요, 무상임치는요, 무상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물건을 맡기는 건데 항상 여러분요, 우리는 민법은 물건을 기준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요, 유튜브 한번 봤더니 채무자를 정하는 방법 강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채무자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공중에서 강의 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알겠죠? 뭘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아니, 매매계약이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죠? 등기를 해주면 채무자고, 그 다음 매수인 입장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채무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것은 구조 틀 안에서 있어야 되고, 특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던데 필요 없고, 일단 항상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이 중심이에요. 먼저 아무 말 없으면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무상임치니까, 임치는 물건을 맡긴 거죠. 물건을 공짜로 맡겼으니까, 임치는. 그럼 나중에 물건을 받아야 되죠.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임치인이에요, 수치인이에요? 임치인이냐, 수치인이냐? 임치인이고 수치인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임치인데, 그럼 수치는 뭐란다?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고. 알겠죠? 임치인이 뭐다? 채권자죠. 그럼 여기서 공짜로 맡겼으니까 누가 유리해? 임치인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 이제 여기는 보면 쌍방 있죠. 쌍방이 있을 때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쌍방한테 이익이 있을 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거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 그런데 여기는요, 일방한테만 있죠? 이렇게 일방한테만 있잖아요. 일방한테만. 이렇게 일방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이자 소비대차는 이 사람이요 10월 1일까지 돈을 무이자로 쓰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오늘 당장 돈 갚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기한에 이걸 포기는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가 가능해. 쌍방한테 있어도. 그런데 일방한테만 있으면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언제든지 기한 전이라도 일방에게만 있을 때는. 쌍방한테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냐면 상실 사유가 있어. 상실 사유. 여기서 상실 사유는 뭐가 있냐? 388조 보면 채무자가 담보를 뭐란다?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실한다.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말의 뜻이 뭐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는 말은 바로 뭐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니까 변제기가 뭘 한다? 도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장 돈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은 즉시 돈을 갚아야 돼.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당장 돈을 갚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여기서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뭐로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 그럼 정지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조건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 그래서 일정한 사유, 여기요 일정한 사유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죠. 이렇게 일정한 사유 이렇게 있죠. 이 일정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정지조건을 여러분 봐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당장 차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요. 당장. 그리고 이건 뭐다? 즉시 이 말이에요. 즉시. 다른 말로 당연히 기한은 뭐죠? 기한이 도래 또는 이행기가 도래 또는 이행을 해야 돼 또는 변제기가 도래 이렇게. 알겠죠? 즉시로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둘이 이제 돈을 빌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담보를 손상이나 감소나 멸실시키면 당장 돈 갚아야 돼. 당장. 그걸 정지조건부. 그러니까 당연히요 기한이 도래한 거야. 당장 돈을 갚아야 돼. 또 한 가지는요 형성권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담보 손상시키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내가 채권자죠. 내가 너한테 돈 갚어 이렇게 말하면 너 그럼 그때 돈 갚아야 돼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것을 형성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채권자의 청구나 또는 뭐가 있다? 통지 또는 채권자의 뭐다? 의사행위.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 의사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하는 것, 이것을 형성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 중에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봐. 여기 보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이 있다. OX, X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O죠. 왜요?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하죠. 이 형성권적은 이렇게 쓴다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이렇게 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성권도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지 조건하고 형성권 중에서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한이다. 간단하죠? 이렇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가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번, 장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은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불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확정. 이것을 뭐란다?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알겠죠? 불확정 기한이죠. 어느 거죠? 갑이 사망하면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죽는 것은 확실하죠. 2번,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봐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그만큼 죽을 때까지 말이죠. 임대인 죽어 안 죽어? 죽어. 그것을 뭐란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옆에서 써.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써봐.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그래, 임대인은요,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이렇게. 그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육하고 있는 줄과 진돗개가 죽으면, 그럼 진돗개가 죽으면 뭘 준다? 풍산개 준다고 그랬죠? 그럼 진돗개는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기한. 알겠죠? 불확정 기한. 유효죠? 다음번 눈이 오는 날. 다음번 눈이 와. 다음에 눈 와 안 와? 와. 알겠죠? 내일 눈 와 그러면 안 돼. 그건 조건이에요. 다음번에 눈이 와. 그걸 불확정 기한이죠. 첫눈 와 안 와? 첫눈. 첫눈이 내리면 우리 한번 볼래? 첫눈 내리면 불확정 기한이에요. 5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방금 얘기했죠?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불확정 기한 틀렸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요, 190번. 갑이 을에게 갑이 사망하면 갑 죽어 안 죽어? 그것을 정지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이건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었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동그라미 또는요, 그 발생이 불가능 동그라미, 여기 불가능. 발생이 가능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 이렇게. 그래서 이행기한은 도량수로 본다. 이것을 불확정 기한. 이렇게. 정지조건은 뭐죠? 정지조건을 써봐. 여기 옆에다가. 정지조건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죠? 합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정지조건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정지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우리 이것을 뭐란다? 뭐죠? 불확정 기한. 3번.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4번. 기한의 이익은 누구? 채무자 동그라미. 여기요, 추정 동그라미. 채무자를 뭐로 바꾼다? 채권자. 추정을 뭐로 바꾼다?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5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하죠. 포기하는 경우에도 포기 동그라미. 이익을 포기. 바로 밑에 손해를 배상해야 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건 좋아. 그런데 뭘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이때는 어느 경우죠? 봐봐. 쌍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라고 얘기했죠? 일방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91번.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나오면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건 뭐요?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용대차는 뭐죠? 공짜죠.
공짜니까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 빌린 사람이 유리해? 빌린 사람이 유리하죠.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차주, 다른 말로 채무자가 유리하죠. 알겠죠? 차주. 무상 임치, 공짜로 맡겼어, 물건을 맡겼어. 보관한 사람이 유리해, 맡긴 사람이 유리해? 그래서 임치인이 유리해, 임치인. 2번 틀렸죠. 4번, 3번. 이자부는 둘 다. 이자부는 둘 다. 차주 또 써, 대주, 이렇게. 임대차는 둘 다. 임차인, 임대인, 둘 다. 그 다음에 이자부 소비대차, 대주 있네. 알겠죠? 둘 다. 됐죠? 정답 몇 번? 2번. 자, 192. 기한이 붙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죠. 이자부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한 전의 변제 줄고, 기한 전의 변제는 기한의 이익 포기 이 말이죠. 돈 갚을 날짜가 되기 전에 변제했다 이 말이죠.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가로 묶고 여기까지 말한다.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죠. 뭐라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뭐다? 당장 돈을 갚아야 돼.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3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4번. 종기는 뭐죠? 종기는 시기는 생기는 것이고 종기는 잃는 것이죠. 알겠죠? 언제부터? 소급해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도래한 때부터 생긴다. 틀렸죠? 잃는다. 생긴다는 뭐라고 한다? 시기. 잃는다는 뭐라고 한다? 종기. 이렇게. 5번. 기한 도래의 효력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절대로 없어. 기한은 절대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조건은 소급표가 없으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 소급 가능.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뭐로 합의한다? 합의로 소급. 정답 몇 번? 4번. 옳지 않는 건데? 4번. 생긴다가 틀렸죠? 자, 193번.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획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회를 줄고 1층 골조공사 완료시. 여러분 혹시 건축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건물을 내가 짓는 것이 있고 남의 건물을 대신 지어주는 경우 있죠. 건축업자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계약권을 조금 받아서 자재 사가지고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하죠? 또 이제 1층, 2층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중간중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주거든요. 기성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먼저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5개 건물이 드는데 3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3억을 언제 주냐? 1층 골조 공사가 완공됐을 때. 그러면 이건요, 건물이 한 2층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1층 골조 공사가 완공됐을 때 중도금적으로 3억을 주겠다는 거죠. 5억 중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층 골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언제 완공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2층 지으려면 골조가 세워지고 2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이렇게. 알겠죠? 아니 2층을 지으려면 1층 골조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 또 나왔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뭘한다? 불가능. 지금 여기 봐봐.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 기한 동그라미. 기한은 확실이죠. 확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지조건하고 기한하고 구별할 때는 정지조건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기한은 확실이니까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다시 뭐라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것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가능해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조건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3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은 변제기를 뭐 한 것이다? 유예.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죠. 자, 그럼 봐봐. 채무가요, 2월 1일이 돈 갚을 날짜예요. 변제기죠? 일정한 사실 부관으로. 부관은 뭐가죠? 부관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라고 해봐. 어떤 경우냐면, 야, 너 오늘 왜 돈 안 갚아? 묻죠. 아, 미안해. 돈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뭐 하는데? 나 지금 공중에서 학원 다니고 있는데? 야, 그러면 너 합격하면 그럼 중개사 하겠네. 응. 그럼 좋아. 그럼 너 합격하면 돈 갚아. 합격하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돈 갚을 날짜인데 합격하면 돈 갚으래. 합격은 언제 한다?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 날 아직 언제 그때 시험 치다 해서 반드시 또 합격한다는 보장도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불확정 기한이 뭐죠? 조건문화 정지 조건 합격하면 갚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는 최소한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줬다? 연기해줬다. 돈 갚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험 안 쳐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저쪽에서요. 시험을 합격하면 3년 되겠는데 시험을 계속 안 치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요 조건 성취 자체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알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자요, 그래서 이미 부납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죠. 부관을 붙였다. 부관은 뭐다? 부관은 장래, 불확실 그러면 조건, 장래, 확실 그러면 기한이죠. 그래서 장래니까 오늘부터 장래까지는 돈 갚을 날짜를 뭘 했다? 연기해줬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변제기를 유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여기 맞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한 거로 보니까 추정이란 말은 뭐죠? 추정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있으니까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죠. 그 다음에 5번 이자부 소비대차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틀렸죠. 이자부는 누가 있다? 두 사람 다 있다. 임대차, 이자부 둘 다 있다. 둘 다.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194는요.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무이자. 차주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는 저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만 있다? 채무자한테만 있다. 여러분 일방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이라는 말이 뭐죠? 포기 이 말이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틀렸어. 언제 포기 동감하고 손해를 배상.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하면.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단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알겠죠? 3번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 선고 기한의 이익을 맞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 그래서 이러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 말이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모두 몇 가지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계약 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을 했죠.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봐봐 정지조건부 뭐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자건 언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채권자의 의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즉시 정지조건부 줄 것이고 여기는 즉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해. 형성권자건 청구나 통지, 의사 행위 한 세트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요 5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형성권적 줄고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 2번. 자 195 기한의 효력 1번 어음에는 시기 붙일 수 있죠. 시기. 이걸 시기를 기한이라고 그래. 조건 X. 어음에는 조건이 안 돼. 상계는 뭐죠? 단독이죠.
단독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3번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 조건하고 똑같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시기는 뭐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예요. 도래한 때부터. 법률 행위 시간이라고. 도래한 때부터 뭐한다? 잃는다, 생긴다. 잃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기. 정지 조건은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소멸한다. 자,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 기한이 틀렸다. 기한. 절대로 안 된다. 조건은 가능한데 기한은 절대로 안 돼. 정답 몇 번? 5번이다. 196. 틀린 것은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한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를 못해.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이게 바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달라. 왜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뭐라 하냐?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억 원을 1년간 쓰라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6월 1일인데 야, 나 그냥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너 그냥 어느 돈 갚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제공하고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정지 조건 또 나왔네요. 정지 조건은요. 당연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형성권적은 의사표시. 정지 조건은 당연히 즉시. 자, 2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줄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틀렸죠. 뭐라 한다? 당연히 점 찍고 즉시 이렇게 얘기하죠. 5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냐 또는 형성권적이냐 하는 것은 뭐다? 맨 끝에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맨 끝에 줄고 맨 끝에다가 써.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 이렇게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 4번 기한은 누구?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그런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 그래서 맨 끝에 써 플러스 손해를 배상. 이렇게 포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말 수 있다. 포기.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줄고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고.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자, 197 법률행위 부관이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우리는 의사표시는 항상 무슨 말 하는지 알고서 명시적, 묵시적.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굴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한다? 추정.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3번 법률행위의 조건 줄고 선량한 풍속에 바른다.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3번 틀렸죠. 4번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됐다. 이런 봐봐. 정지조건에서 정지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다시 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돼? 권리가 뭐죠?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가 취득하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라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뭐다?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됐죠? 5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이 말이 있다. 그러면 형성권적이다. 정지조건보다 형성권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지조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지막 198. 자, 1번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 양도소득세 줄인다? 실제 금액보다 낮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상해요?
답이 몇 번이냐고? 2번하고 3번하고요. 그럼 2번하고 3번이 정답이네요. 197은 2번, 3번. 옆에다 꿍시렁거리지 말고 앞에다 얘기해. 알겠죠? 자, 뭐 아무튼 이상해. 뭐 꿍시렁거리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게 알 수 있어. 알겠죠? 자, 198번은 양도소득세를 주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박은 누구? 본인. 3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세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이죠? 이걸 뭐라나 여기까지를 진이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주의 표시지 그런 게 없어.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무조건 그 의사표시대로. 따라서 은행이,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든 모르든 뭐죠? 채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 이거 우리 기출문제예요. 갑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OX. X 누가? 을이 무조건 지든. 을이 알든 모르든. 중요해요. 이러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 악을 불문하고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다고. 진이 있는은.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진이 있는은 의사주의 표시조를 쓰지 않아. 진이 있는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조심하고. 4번 126조 표현대로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믿는데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항상 표현대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5번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해도 절대로 무효는 뭐죠?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되지 않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지금 한 198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면 거의 한 250문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300문제 가까이. 왜냐하면 거의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보면 모든 문제의 지문이 2개, 3개는 계속 겹치면서 간단 말이죠. 알겠죠? 겹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문제집 이거 그냥 암기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문제집을 암기해가지고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지문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일단 먼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